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과 화학 가르치고 있는 위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통합과학과 화학 내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세종반에서 화학, 수능화학을 갖다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누구보다 수능화학과 내신화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학과 개정화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화학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 주어야지만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가서 전략적으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달라진 개정화학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금 현재는 1-4단원이 계산단원이고요. 2-3단원이 사실 암기단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암기를 싫어하거나 그리고 계산을 싫어하는 학생도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좀 성적이 잘 나오면 등급은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원이 원자를 갖다가 배우는 단원인데 그 단원이 개정이 되면서 완전히 싹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원, 화학평형 단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개정화학, 정량 개념이 더 중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암기를 좀 잘하는 학생들도 화학을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화학에서는 계산을 갖다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걸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어머님들께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 목차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1, 2, 3,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크게 변화된 단원은 없습니다. 어디가 다르냐? 저기 3단원 화학평형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2단원에 있었던 원자 세계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원자를 배우지 않고 바로 분자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화학평형이라는 단원이 사실 이전에는 화2에 있었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단원이 더 들어왔다. 우리 친구들이 암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계산에 좀 강해야지만 화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과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 과목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화학 목차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단원이 이제 화2에서 이게 두 과목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는 화학 반응의 세계, 하나는 그 다음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자, 사실 요 두 과목은 이전에 있었던 화2가 두 가지로 분리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일단은 산염기와 산화환원 반응은 원래 그대로 있었던 단원입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뭔가 산염기, 산화환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과에서도 나오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은 통과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화2에 있었던 단원이기 때문에 좀 더 딥하고 그리고 통합과학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단원이 저기 탄소화합물과 반응이라는 탄소화합물을 갖다 다루는 단원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15 개정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갖다가 찾기에는 많이 힘들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암기 단원이다. 암기 좋아하는 학생들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다. 그럼 암기면은 쉬우냐?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2009 개정에 있었던 단원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이성질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킬러 파트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나 어쨌든 초반에 배울 때는 암기가 주로 되는 단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에너지. 요거는 그냥 지금 화2 내용과 거의 다를 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화학 변화의 자발성에 엔트로피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뭐 엔트로피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라서 저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원이 계산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물질과 에너지 요 단원을 과목을 배울 때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진 개정 화학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계산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암기로, 그냥 단순 암기로 끝낼 수 있는 단원 자체가 전체로 보았을 때 2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산에 능한 친구들이 화학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그리고 좀 편하게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된 개정화학 전범위 특강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순서대로 1, 2, 3, 4 단원 순으로 커리를 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물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단원 분자부터 배우고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몰롱도라는 단원이 4단원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4단원에 있는 몰롱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3단원에 있는 화학평형, 계수를 갖다가 절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원 먼저 배워서 분자를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1단원 몰에 대해서 배운 후,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있는 농도를 먼저 배운 다음에 다시 화학평형 3단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갖다가 중화반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회차에는 거기 2단원에 있는 분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몰농도를 배운 후 다시 3단원 가고 마지막은 중화반응으로 마무리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어차피 화학 배우는 거 요거 배우면서 이제 통합과학도 같이 마스터가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다뤄지는 단원이 어디냐? 여기 1, 2회차 분자 배우는 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2단원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있죠. 중화반응은 아마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킬러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화학을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미리 좀 딥하게 배우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좀 편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개정화학이다라고 하지만 여기 대치동에서 내신 나오는 거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쉽게 내시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분자 정말 쉽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추가로 더 알려주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개정화학을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통합과학에서도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념 수업이긴 하지만 저는 개념 수업, 단순한 개념 수업은 아닙니다. 저의 모토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푼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하나를 공부해도 좀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볼 때도 한 문제에 이렇게 한 문제로 그냥 딱 골라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고, 너네 상태 확인 안 하면 내신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똑같은 답으로 틀릴 거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 정말 실수로 등급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도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저랑 공부를 할 때는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제가 정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어머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주기율표. 저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과학에도 있고 통합과학에도 있고 그리고 2학년 화학에도 들어가는 주기율표인데, 우리 친구들 이거 주기율표 채우라 그러면 100점 맞는 친구들이 한 반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어머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써봐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다 너네 배운 건데 쓰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틀리거든요. 어디서 틀리냐면 철을, 이거 플로린을 철이라고 쓰던지 이상하게 F2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항상 틀리는 거 칼륨, 칼슘 순서 바꿔서 쓰고 칼륨, 칼슘의 스펠링도 다 틀리죠. 근데 이게 똑같은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가지는 오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도 거의 다 비슷하고 틀리는 문제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다 짚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틀린 거 틀렸다라고 해서 확인하고 그냥 보내지 않을 거고요. 매주 테스트 보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우리 친구들 뭐 틀렸는지 제가 답안지 다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줄 거예요. 네, 클리닉 시간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 놓치지 않고 제가 다 챙겨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실수라는 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동학과학 때 1등급을 한 번도 못 받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공부해서 화학 1등급 받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랑 중3 때 화학 배우고 고1 때도 화학을 배우고 고2 때 내신화학을 진행을 했었던 한대부고 학생입니다. 이번에 담대 의대 들어간 학생인데요. 이 친구도 물론 잘하는 학생이겠죠.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친구 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게 되면서 화학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도 가장 잘 받아주셔서 화학 수업만큼은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표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선택을 해서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50점을 받아서 이번에 의대를 들어간 학생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겉핥기식으로 화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국영수 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 화학이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만큼은 저랑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개정 화학만큼은 정말 개념에서 풀이까지 가져야지 완벽한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사실 수능 때문에 화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신 때문에 하는 화학이기 때문에 내신은 정말 실수 하나로 등급이 갈리는 문제들로 우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항상 내시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거는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개정화학은 한 학기에 다 끝내게 됩니다.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만들어 나갈 시간이 없어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정말 저랑 공부해가지고 저랑 공부하기 전에 3등급이었던 학생들도 저랑 공부하면서 화학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1등급 나온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화학 정말 잘 배워가지고 등급 잘 나와서 수시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개정화학 전범위 완성. 네, 아무래도 전범위를 갖다 보다 보니까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회 진행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빼다가 공부를 시킬 거고, 그리고 정말 겉핥기식이 아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정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클리닉은 1시간 정도는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수업 전에도 1시간 제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제에 해당하는 질문할 거 많은 친구들 남아서 또는 일찍 와서 그런 부분들 저랑 1대1로 해결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학 되게 어렵다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시작만 잘 시작해 두면은 정말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다 잘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바쁘겠지만 이런 소중한 시간 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성적 하나만큼은 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화학을 싫어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화학을 좋아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학을 잘하지만 개념이 좀 부족한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을 8회차 다 든 이후에는 화학만큼은 정말 좀 자신감 생겨가지고 2년 후에 내신을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탄탄한 기초 엄마 나 그때 잘 쌓아놓은 것 같아 라는 말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의 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